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 후 친정엄마와 합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어쩌다 보니 여자 셋, 그것도 3대 모녀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요즘 저희 엄마 얼굴에는 매일같이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만 해도 엄마와 시간을 많이 못 보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혼해 홀엄마 밑에서 자랐거든요. 아빠는 어렸던 제 기억에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 엄마 속을 허구한 날 새까맣게 태웠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제 명에 못 살 것 같다고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얼씨구나 잘됐다 하듯 저라는 혹까지 붙여 집에서 내쫓아버렸다고 하는데요. 적반하장으로 그게 아빠가 순순하게 이혼해주는 조건이었대요. 당시 저희 엄마는 직업이 따로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정말 땡전 한 푼도 없이 어린 딸을 데리고 그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도 주고 양육비도 줘야 하는데 아빠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딱 잡아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더럽고 치사해서 돈 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그냥 없으면 말지 그런 심정으로 저에게 외가인 당신 친정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워낙 옛날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많을 때라 외할머니는 매정하게도 이혼하고 돌아온 당신 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시집 갔으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야. 어디 이혼을 해서 친정으로 새끼 데리고 기어와. 나는 넌 못 받아줘. 시집 갔으면 그만이지. 너는 출가 외인이야. 나한테는 남이라고. 그러니까 네 서방 찾아가서 이혼 다시 모르고 코 박고 조용히 살아. 알겠어? 안 가고 뭐해? 빨리 정서방한테 가서 받아달라고 빌어. 생각해보면 외할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들과 딸을 철저히 차별하고 시집 보낸 딸은 명절에도 올 필요 없다며 선을 그으셨는데 엄마는 외할머니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외갓집을 가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전박대도 모자라 저런 모진 말까지 들었으니 그 상처가 어마어마했고 어렸던 저는 그날 엄마가 엄청나게 울었다는 것만 기억할 뿐입니다. 결국 저희 모녀는 엄마의 바로 위인 이모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딱 하루만 신세를 지고 이모가 빌려준 단돈 100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엄마가 아주 독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어렸던 저는 엄마 얼굴을 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분명 상에 차려진 밥이나 제가 쓸 용돈을 보면 엄마가 집에 다녀간 것은 맞는데 도대체 잠은 언제 자는 건지 어렸던 저는 늘 엄마 걱정을 하고 살아야만 했네요. 그리고 그런 독한 마음으로 버틴 엄마는 보험을 팔며 그 진가를 발휘했는데요. 매달 보험왕은 늘 저희 엄마 차지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지 못할 때라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엄마는 엄마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 대신 돈이랑 우리 딸은 무섭지. 돈 없어서 우리 딸 굶기고 공부 못 시킬까 무섭고 우리 딸이 엄마 마음 몰라주고 엇나갈까 무섭고 엄마는 그거 2개 빼면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렸지만 철이 빨리 들어 그런지 엄마 마음이 훤히 다 보였어요. 그래서 사춘기 방황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집안일하며 나름 모범생으로 살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공부도 잘해서 고생하는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군요. 열심히 하는데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일하느라 제 공부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써줬는데 그건 당신 탓도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제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 것에는 단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다 공부를 잘하겠니?
우리 딸은 우리 딸이 잘하는 걸 찾으면 돼. 기죽을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 항상 저한테 괜찮다고 해줬는데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제 친구 엄마들은 전부 공부 못하는 자식은 필요 없다고 공부 잔소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고 해주는 저희 엄마를 부러워하며 저한테도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좋진 않았어요. 저도 공부를 잘해서 괜찮다는 말이 아닌 잘했다, 우리 딸 최고다, 그런 말이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성적이 별로 나오지 않아도 엉덩이 힘으로 무식하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런 무식한 방법이 아주 틀리진 않았는지 명문대는 아니어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는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 그날은 엄마와 외식도 하고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비록 외식 후 엄마는 고객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급히 가셨지만 엄마가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기에 서운하지 않았죠. 그리고 혼자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저 역시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저희 엄마 소원대로 책상 앞에서 컴퓨터 두드리며 편한 일을 하고 싶었죠. 대학 졸업 후 눈높이를 조금 낮춰 대기업은 포기하고 꽤 이름난 기업에 입사를 지원하니 제 전략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게 회사에 입사한 저는 월급을 받으며 사회인이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남편을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이왕이면 비슷한 일을 하는 남자면 좋은데 남편은 일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했고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남편과 제 첫 만남은 딱 그 정도였어요. 누가 먼저 홀딱 반해서 연애를 시작한 게 아니고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 가까워졌는데요. 기대가 없는 상대여서 그런 건지 어느덧 제 마음속에 남편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더러 많이 외롭고 고생이 많았겠다며 속상해했는데 저런 착한 마음을 가진 남자라면 제 친구처럼 마누라 속을 뒤집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벌어 저를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킨 저희 엄마를 대단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좋았어요. 저 역시 뭐든 열심히 하는 엄마를 많이 좋아했고 한편으로는 존경했거든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엄마처럼 열심히 일해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요. 그래서 일도 참 열심히 했어요.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20대 후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엄마가 한 분 더 생기게 되었는데요. 툭 까놓고 제 엄마가 아닌 남편의 엄마는 제가 아는 그런 엄마가 아니었어요. 욕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돋보여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시아버님 제 남편까지도 당신 손에 넣고 쥐락펴락 하고 싶어 하셨죠. 그리고 당신 아들은 물론이고 시아버님까지 저를 좋아하시는 통에 저는 빼박으로 시어머니 눈밖에 나고 말았는데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이 아주 좋은 빌미가 되었죠. 그래도 당신 아들이 죽기 살기로 저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천하의 시어머니도 아들을 말릴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면전에서 보게 된 시어머니는 또다시 시기 질투가 폭발하는 듯 보였는데 전에 남편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외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나이는 먹어도 철이 안 들었대. 돈 있는 집 막내딸로 태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랐는데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고치냐고. 그러니까 엄마 이겨먹을 생각하지 말고 못 살겠으면 멀리 떨어져 살라고 하시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 소리가 무슨 말인가 살짝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상견례 때 모습을 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갔어요. 분명히 한참 어린 제가 봐도 시어머니는 나이만 먹었는지 정신연령이 저보다 어렸거든요. 왜 어린애들이 대놓고 샘부리고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악쓰잖아요.
시어머니가 딱 그랬어요. 게다가 시아버님은 공무원이라 무슨 나란히 하는 집 사모님 행세는 다 하고 사셨는데 남편의 외할아버지 말씀처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와 다르게 편하게 살 팔자신 것 같더군요. 하지만 세상은 공평하다고 중매로 만났다는 시부모님은 사이가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요. 일단 시아버님이 시어머니를 많이 무시하셨어요. 그렇다고 시아버님이 경우가 없는 분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워낙에 사리분별을 못하시니 애혼내듯 시어머니한테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또 왜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뿔이 나셨는데 나이는 어디로 드셨나. 제가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이건 좋다고 해야 하나 나쁘다고 해야 하나 살짝 헷갈리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리 30년 가까이 시아버님과 살아서도 시아버님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당신 욕심대로 세상의 모든 관심을 혼자 다 받아야 직성이 풀리셨죠. 그런데요, 미리부터 고백하자면 저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절대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스스로 무덤을 팔 만큼 제가 모자라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고 그저 시아버님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특이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사랑에 눈이 멀어 거기까진 안 보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엔 그저 그렇다고 생각했던 남편이었는데 막상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주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늘 바쁜 친정엄마의 부재로 저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많이 외로웠고 남편과 만나면서 그런 외로움이 더 많이 채워졌는데 자상하고 저보다 더 세심한 남편에게 저는 정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일식집에서 일을 하던 남편은 저한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만들어줬는데요. 내가 결혼만 하면 평생 자기 맛있는 것만 만들어줄게. 자기는 주방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여자가 안 넘어가겠냐고요. 그리고 그때는 저도 남편과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글쎄 시부모님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에서 부부싸움 비슷하게 투닥거리셨는데 그 이유가 저와 저희 엄마 때문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아버님의 배려심과 자상함이 문제의 시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남편 없이 혼자 참석한 저희 엄마를 시아버님이 배려해 주신 게 시어머니 눈에는 거슬렸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갈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아해 주셨던 시아버님을 시어머니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기회는 이때다 하시며 저와 저희 엄마를 한꺼번에 깎아내리셨어요. 그나저나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고 하던데 우리 사이는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듣자 하니 사별이 아니고 이혼하신 거라면서요. 그럼 남편분과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당신 그게 도대체 무슨 경우 없는 말이야? 조용히 못해.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경우가 없다고? 내가? 내가 뭐 결혼을 안 시키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당시야말로 왜 이렇게 오바를 해?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둘이 잘 살아야 하는데 혹여라도 뒤늦게 장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해? 그리고 애들도 이혼하겠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지. 당신 제정신이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할까봐 걱정을 해? 사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닙니다. 걱정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사부인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다희 아빠랑 헤어지고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도 모르고 살거든요. 이제 와서 나타날 일 절대 없으니 마음 놓으세요. 아이고 그게 마음처럼 되나요? 그래도 다희 아빠잖아요. 나중에 늙고 병들면 자식 찾아올 수도 있죠.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애당초 아빠 노릇한 게 없는 인간인데 제가 그 꼴은 절대 못 보죠. 그리고 그 사람 얘기는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이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애들 결혼시키기 위한 좋은 자리잖아요. 사부인이 걱정하는 일은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없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희야 당연히 믿습니다. 당신 뭐해? 죄송하다고 해야지. 그리고 사부인, 이 사람이 가끔 이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당신은 무슨 죄 졌어? 뭘 자꾸 죄송하다고 하고 이해를 해달래? 상견례는 이런 거 저런 거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하는 자리야. 애들 결혼하고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왜 자꾸 나만 사돈 앞에서 까내려? 당신 진짜 계속 이럴 거야? 좋은 자리에 나와서 왜 이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요. 그나저나 저희 아들한테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무슨 보험왕이시라면서요? 네? 아유, 왕은 무슨 그냥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저는 우리 딸 잘 키울 욕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없이 키웠지만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성에 차지 않아도 예쁘게 봐주세요. 여부가 있을까요? 차고 넘치게 너무 감사하기만 한걸요. 이렇게 귀하게 키운 딸을 저희 아들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가족이니 우리 자주 봐요. 어머머, 무슨 사돈지간끼리끼리 자주 봐. 당신 진짜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오바를 하는 건데? 죄송했다가 감사했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네. 당신이 자꾸 이러니까 우리가 미치는 것 같잖아. 저기 사돈, 저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저는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엄마 마음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집에 장가 갔으면 하는 마음이요. 하지만 자식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들이 좋아 죽겠다고 하니까 그냥 시키는 건데 이거 하나만 꼭 알아주세요. 이 사람은 다혜가 너무 좋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부족한 며느리짜리입니다. 저도 희망사항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서로 노력하며 잘 지낼 테니 우리 아들 잘 좀 대해주세요. 요즘은 사회가 백년손님이 아니라 처가 머슴이라고 하던데 저는 절대 그 꼴을 못 보거든요.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사부인도 참.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머슴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부인이 솔직한 분이라고 하시니 저도 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역시도 형우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저도 희망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역시도 이왕이면 우리 딸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위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둘이 좋아 죽겠다고 하고 또 내 사위라고 생각하지. 이젠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사부인도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노력해야죠. 그래야 애들도 양가 눈치 안 보고 지들끼리 행복하게 살 거고요. 그날 저는 새삼스럽게 저희 엄마의 언변에 깜짝 놀랐어요. 분명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기분 나쁘라고 시비를 거걸 텐데 그 말을 저렇게 멋지게 받아치다니 제가 나설 필요도 없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말발로 되지 않다는 걸 느꼈는지 얼굴만 시뻘개져서 냉수만 들이켰고 시아버님은 역시 보호망이라고 하시다니 말솜씨가 대단하십니다. 아무래도 다혜가 엄마를 닮아서 똑부러지나 보네요. 허허 라며 연신 웃기만 하셨는데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은 더 울그락불그락해지셨어요. 그리고 걱정한 대로 그날 댁으로 돌아가셔서 대판 싸우셨다고 남편한테서 들었는데요. 자기 마누라 개망신 시켜놓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신났냐고 그렇게 악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보통은 저런 시어머니를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할 생각을 했어? 자기가 자기 발짝 꼬았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바락바락 하셔도 저는 자신 있었어요. 일단 시아버님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으셨고 그때는 남편이 저리도 우유부단한 놈인지 미처 몰랐는데요. 일단 저는 제 성격 믿고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했어요. 애당초 시어머니랑 잘 지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런 사람이라는 건 저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도 아셨는지 자기한테 꺾이지 않고 따박따박 제 할 말 다 하는 저를 참 싫어하셨는데요. 그렇게 제 길을 꺾으려 하시더라고요. 너는 휴일이라고 남편도 안 도와주고 집에서 퍼져 쉬고 있냐?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너 당장 네 남편 가게로 튀어오지 못해? 남 가게도 아니고 남편이 개업을 해서 고생을 하고 있으면 마누라가 쉴 때라도 나와서 거들어야지. 너는 주말이면 회사 안 가지만 우리 아들은 언제 쉬니? 어머니, 가게 오셨어요? 저 원래 주말에 가게 가서 돕는데 오늘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 먹고 쉬고 있거든요. 하필 오늘 오셨네요. 제가 가서 일할 때는 오시지도 않더니. 뭐야? 너 말에 뼈가 있다? 그래서 꼴랑 감기 걸렸다고 안 온다고? 꼴랑 감기가 아니고 저 정말 많이 아파요. 그 애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내 아들이 아주 지 든든한 방패야. 그럼 지금 말고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운전만 하러 나와라. 네? 운전이요? 내가 오늘 모임이 있어서 친구들을 우리 아들 가게로 불렀어. 원래는 술까지 마실 생각은 없었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들 하자고 하네? 대리 부르면 그것도 돈이잖아. 네가 나와서 내 차 운전 좀 해다오. 어머니, 대리비 얼마나 한다고요? 저 약 먹어서 운전하면 안 돼요. 지금도 약이 독한지 핑핑 도는데 운전하면 사고 나요. 그래서 약도 먹었겠다 좀 자려고 했는데 그래야 빨리 털고 그이 가게 가서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은 그냥 대리 부르세요. 여차하시면 그이한테 대리비 달라고 하시고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아주 시어머니랑 맘먹자는 거지? 너 내가 주시하고 있다. 조심해. 아마 전날은 친구분들 앞에서 며느리한테 대접받는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아 뿔이 나셨는데 제가 아프다고 하니 달리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셨겠죠. 제가 뭐 거짓말로 아픈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한 3일 전부터 으슬으슬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더니 금요일 밤부터는 꼬박 알아놓았어요. 그러니 남편도 오늘은 쉬어. 가게 나와도 도움도 안 되겠다. 라며 저더러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도움이 안 되겠다니. 저를 걱정하는 건지 가게를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결혼하고 2년이 지나 가게를 오픈했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아 시작한 가게라 그런지 남편은 가게 오픈 이후 신경이 많이 날카로웠는데요. 그로 인해서 저한테도 많이 소홀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오죽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까 하며 애써 이해해주려 노력했는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일과 남편의 일을 구분지어 생각했는데 남편은 자기 가게 아니라 우리 가게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게를 저는 신경을 쓰려 하지 않았으니 서운함과 불만이 쌓여가는 듯 했는데요. 처음엔 자리 잡아야 하는 것도 있고 주말에 손님이 많이 몰리니 주말에는 나가 가게 일을 도왔는데 남편은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저도 병이 난 거였어요. 막말로 남편이 가게를 오픈하고 난 뒤로 저는 쉬는 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직장 가서 일하는 건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이니 별로 힘들지 않다고 치부했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조직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딴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는 남편이라 그러나 보다 이해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왜 나만 계속 이해를 해줘야 하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 임신까지 했는데요. 기쁜 일인 건 맞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저만 죽어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기뻐하는 남편과 시부모님에 비해 저는 육아까지 추가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오픈하고 1년 뒤 남편의 가게는 매출이 뚝 떨어져 집안에 비상이 걸렸어요. 식구도 늘었는데 수입이 줄어들었으니 그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더 없었는데요. 그땐 친정엄마가 남편 몰래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매달 입금을 해주셨는데 그게 일회성도 아니고 매달 그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혼자 있는 당신은 돈 쓸 일도 없다며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고 생활비로 쓰라고 하셨는데요. 남편은 장모가 도와주는 거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저 제가 어디서 비상금이라도 잔뜩 꼽을 쳐놓은 줄 알고 있었는데 내 돈은 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주 당연하게 여보, 나 30만 원만 줘 라고 하는 거 있죠. 하지만 제가 미쳤나요? 그 돈을 주게요. 그러니 저희는 그때부터 자주 싸웠어요. 아무리 애틋한 견우직녀도 돈 문제 앞에서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수된 남편은 모질이의 효자가 되었죠. 아무리 능력 없는 아들이라도 우리 아들 지켜 세워주니까 남편은 자기 엄마라면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는 소리도 못했고 허구한 날 친구들 끌고 와 몇십만 원씩 음식을 먹고 가도 그 돈을 달라고도 못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밖에요. 저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외로움이고 나발이고 축구 공 차듯 뻥 하고 힘껏 차버릴걸. 그제야 저는 제 손으로 정성스럽게 제 무덤을 팠다는 걸 알았는데요. 정말이지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네요. 제 딸한테는 이혼 가정 어쩌고 하는 꼬리표는 달아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저는 제 할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고야 말았는데요. 전에 친정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참으면 네 딸도 커서 참고 산다. 그게 딸이야. 네 시어머니가 너 상견례 때 그랬지?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고. 나는 그 말이 아직까지도 내 속을 뒤집는다. 그래, 너는 내 딸이니까 닮았겠지. 근데 봐봐, 좋은 것만 닮았잖아. 네 딸도 그렇게 키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딸 가진 엄마가 되고 보니 엄마가 무슨 마음으로 그런 당부를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다 정말 이대로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남편의 가게가 힘들어졌어요.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가게 정리해. 장사해도 손해라면서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하냐고. 왜 하긴 죽지 못하니까 하는 거지. 장사해도 손해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잖아. 근데 이거 접으면 뭐 남아? 빚잔치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 빈손 되는 거라고. 아니지. 가게 낸다고 지금 빚만 남는 거지? 그렇다고 더 가면 낭떠러지 빚더미에 올라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가게를 못 접는다고? 직원 월급도 못 줘서 혼자 하잖아. 신경 꺼. 언제는 우리 가게 아니고 내 가게라며. 내 가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애나 키워. 하유, 애는 뭐 거저 키워? 남편이 돈을 안 갖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키워? 자기 비상금 있잖아. 왜? 이제 비상금 다 떨어지고 없냐? 비상금 같은 소리 하네. 그거 비상금 아니거든? 나는 애당초 비상금에 빗자도 꺼낸 적이 없어. 그럼 그 돈은 뭔데? 혹시 어디서 훔쳤어? 훔쳤다. 우리 엄마 통장에서 훔쳤어. 진짜 장모한테 부끄러운 줄 좀 알고 살아라. 아니면 당신만 좋다는 어머니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해. 왜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나와? 나는 뭐 알고 썼냐? 장모님은 돈도 많아. 아직도 보험이 잘 되나 보지? 그럼 이참에 푼돈 말고 목돈이라도 좀 달라고 해봐. 하나뿐인 딸인데 혹시 알아? 해줄지. 미쳤네. 그 입 안 닫아? 학교 다닐 때 염치라는 건 안 배웠냐? 뭐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나도 대학 나왔거든.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을 무시해. 서방 같은 소리 하네. 서방 대접 받고 싶거든 서방 노릇을 해. 아니 그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애비 노릇이라도 해 좀. 저희는 남편의 가게가 되지 않아 한가한 만큼 둘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아침, 점심, 저녁 매일 3번 이상은 내가 왜 저런 인간이랑 살지? 확 이혼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진 정이 아주 조금은 남았는지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었죠. 다들 어렵다는데 내 남편만 잘못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가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남편이 제대로 망하기를 기다렸는데 오래도 가지 않더군요. 정말 보증금 다 까고 빚더미에 올라 장사를 접게 되었어요. 그때 시아버님이 난리가 나셨어요.
왜 마누라 말 안 듣고 고집부려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요. 지가 모자라면 현명한 마누라 뒀다 뭐해. 유진이 엄마가 진작에 접으라고 했다며? 당신은 왜 우리 아들 말은 안 듣고 며느리 말만 들어? 얘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당신 누구 아빠야? 팔은 안으로 굽는데 왜 당신 팔만 밖으로 굽어? 감싸고 돌 걸 돌아. 아휴, 아무튼 나는 도와줄 돈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 네가 저지른 짓 네가 수습해. 왜 사고는 네가 쳐놓고 남더러 책임져 달래? 아빠는 남이 아니잖아. 나도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아서 여태 도와달라는 말도 못했는데 좀 도와줘. 너 후자금 뭐 그런 거 준비해놓은 것도 없어? 막말로 내가 장남인데 엄마 아빠 노후는 내가 책임지지. 그러니까 그 돈 있으면 좀 내놔봐. 지랄하네. 네가 우리 노후를 책임져? 나는 싫다. 그래. 니네 엄마나 데리고 가서 좀 책임져라. 왜 갑자기 거기에 나를 찍어붙여? 노후는 뭐 새장가 가게? 그래. 중매로 코 깨서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쟤 망하는데 당신이 일조했잖아. 오만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기분 내고 며느리 흉보고 사람들이 다 뒤에서 수군거려. 웃겨. 다들 와서 좋다고 처먹을 때는 언제고 우리 아들 조금 힘들어졌다고 곳에 그 주둥이를 놀리고 사나? 내가 뭐라고 했어?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지? 이 집에서 야무진 건 우리 며느리 하나야. 또 시작이다. 아주 며느리가 좋아 죽지? 왜? 며느리가 당신 첫사랑이랑 닮았니? 처음부터 수상하다 했어. 왜 그렇게 챙겨? 왜 그렇게 예뻐해? 아니다. 제 엄마한테도 그랬지? 뭐야? 왜 그래? 뭔 개소리야? 왜 사람 이상한 놈 만들어? 나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다 좋아해. 여태 나랑 살아놓고도 아직도 그걸 몰라. 당신 그거 자격지심이야. 당신이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 사람들 괜히 까내리는 거지. 지금 생각해도 참 골이 아픈 집구석이었어요. 그나마 정상은 시아버님 한 분이셨는데 남편은 왜 하필 시어머니를 닮았는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시아버님은 남편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부랴부랴 복직을 했고 남편은 막노동에 오토바이 배달까지 할 수 있는 건 전부 하며 빚을 갚았어요. 남편이 버는 건 남편 빚 갚고 제가 버는 건 생활비를 했죠. 사실 그렇게만 살면 풍족하진 않지만 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가게를 폐업한 후부터 남편은 힘든지 살이 쭉쭉 빠졌는데 시어머니가 애가 닳더라고요. 당신 아들만 죽어난다고 저더러 직장 있으니까 대출받아 빚 갚으면 안 되냐고 억지를 부리셨어요. 너는 네 남편 저렇게 힘들어도 괜찮냐? 제가 뭐 도박을 했어.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가게 하다가 생긴 빚인데 네가 좀 대출받아서 갚아줘도 되지. 왜 야박하게 선을 긋냐? 선 그어야 살죠. 아님 뭐 같이 죽어요? 사실 지금은 제가 가장이에요. 제가 벌어서 저희 식구들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유진 아빠가 버는 건 자기 빚 갚는 건데 딱히 하실 거면 저를 딱히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네가 뭐가 딱해? 너는 여름이면 에어컨 나오고 겨울이면 히터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잖아. 아, 진짜 너는 처음 볼 때부터 정이 안 가더니 끝까지 그래. 내가 그때 정말 죽는 신용을 해서라도 결혼 못하게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게요. 왜 안 말리셨어요? 안 그랬으면 저도 이러고 안 살잖아요. 좀 열심히 하시지. 너 그 입 안 닫아? 어떻게 된 게 그 주둥이는 연신 사람 복장을 뒤집냐? 네 엄마가 그러라고 가르치든? 네, 할 말 하고 싶은 말 당당하게 하고 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야 제 딸이 저 닮는다고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요. 제가 여기서 죄 없이 어머니한테 지면 저희 유진이도 그런 것만 배우면 어떡해요. 저는 그 꼴은 절대 못 봐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혈압이 오른다며 잘못했다는 소리 할 거 아니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마음 편하게 연락도 안 드리고 살았는데요. 단 2년 정도 남편이 고생하며 돈을 버니 빚도 어느 정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살 거면 몰라도 옆에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마음이 그다지 좋진 않았는데 빚은 다 갚았으니
자기 책임은 다 했고 앞으로가 걱정이었어요.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막노동을 하라고 하긴 싫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할 줄 아는 건 음식밖에 없으니 제일 좋은 건 일식당에 취직을 하는 건데 나이도 있고 칼을 오래 놓기도 했고 남편을 쓰겠다는 가게는 애석하게도 없었죠. 그러자 남편은 계속 자신감을 잃어갔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도 사라지니 일도 나가지 않으려 했어요. 그렇게 집안에 굴을 파고 있으니 딸아이도 아빠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어린 게 아빠 눈치를 보는데 꼭 저 어릴 때 보는 것 같아서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이젠 정말 우리 가게를 찾아보자 남편한테 제안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아 일식당을 차리자고 제안을 했어요. 대신 이번에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하니 레시피 연구도 좀 하고 일식이 신선한 재료가 생명이다 보니 공급처도 신경 써서 알아보자고 했는데 남편은 신나서 제 말이면 무조건 다 한다고 충성했더랬죠. 그때는 집안 살림도 어찌나 척척 잘만 도와주던지 순간이었지만 제 팔자가 피는 것만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거꾸로 속에서 부하가 치민다고 하셨어요. 금쪽 같은 자기 아들이 며느리한테 굽실거리는 꼴을 보려니 목구멍에 밥이 안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자기 아들 집에서만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저더러 다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을 들을 제가 아니었죠. 막말로 그 가게를 누구 돈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게 보증금이며 임대료도 제 손에서 가장 저렴하게 건물주를 구워 삶았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사람은 저였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젠 정말 우리 가게가 잘 돼야 하니 가게에만 집중했는데요. 다행히 한 두어 달 미치고 고생을 좀 했지만 가게는 빠른 속도로 입소문이 나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식재료가 신선하고 음식이 맛있는데 가격도 좋으니 사실 안 되는 게 이상한 일이었는데 오픈런을 한다고 출근 전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매일같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웨이팅을 하는데 불청객 집단이 찾아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계모임 사람들이었죠. 뻔히 기다리는 사람들 말고 테이블 다 찬 거 봤으면서도 자기들 자리 내놓으라고 저희 직원을 잡고 계셨어요. 내가 여기 사장 엄마라고. 사장 엄마가 왔는데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줄을 서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원래 고급 레스토랑은 VIP석은 남겨놓는 거야. 저기 죄송한데 저희 사장님은 그런 거 없다고 하셨어요. 매일 줄 서는 분들이 저렇게 많은데 예약도 잡지 말고 무조건 선착순으로 손님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뭐야?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아니, 여 사장님요. 어머,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여기 여 사장이 어딨어? 사장 사모겠지. 사장 사모가 사장보다 높나? 어머니, 또 오셨어요? 저는 사장 사모도 아니지만 사장 엄마라도 이건 도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보는 사람들 잔뜩 있는데 구설수 오르게 하고 싶으세요? 저희 이번에 망하면 쪽박이에요. 야, 너 지금 여기 사람들 안 보여? 나 시어머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기는 못 살려줄 망정 창피를 주냐? 그러게 제가 지난번부터 안 된다고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야말로 왜 그러세요? 저희 이제 조금 잘 되려고 하는 건데 도와주셔야지. 왜 자꾸 깽판을 치시냐고요? 뭐? 깽판? 너 정말? 나 개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지? 그래, 너 잠깐 이리 따라 나와 봐. 시어머니는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식하는 듯 저더러 가게 뒤편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꿀릴 것이 없었기에 그 뒤를 따랐는데 고부가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남편이 주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자기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고 하는데 이게 미쳤나 싶더군요. 꼬라지를 보니 돈 100만 원 거덜내고 가실 것 같은데 그럼 그 돈은 누가 메꾸냐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와 똑같이 자기가 사장이니까 사장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살려달라고 해서 구해줬더니 보따리를 넘어 제 것까지 탐을 내는 격이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제 뺨을 한 대 올려 붙이시더니 그러셨어요. 야, 내가 정말 너 어디까지 하나 두고 봤는데 더는 못 봐주겠다. 내 아들이랑 갈라서 이제 우리 아들 너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 거고 너보다 어리고 잘난 여자 만나 새장가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만 꺼지라고. 너 하나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어. 나 네 시아버지랑 헤어지게 생겼다. 맨날 너랑 나랑 비교하는데 사람이 짜증나서 살 수가 있니? 다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랑 우리 아들 앞에서 꺼져. 네 새끼도 데리고 같이 꺼져. 당장 내 아들 가게에서도 꺼지라고. 이렇게 악에 바치셔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저를 붙잡아도 될까 말까인데 꺼지라고 하다니 이 사람들이 정말 간이 배밖에 나왔나 싶었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시겠냐고 재차 확인하니 후회는 개뿔? 내가 왜 후회를 하니? 너만 나가면 알턴이가 빠진 것 같아서 살 것 같을 거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갈라서. 이렇게 친히 시어머니는 당신의 뜻을 확고히 하셨는데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시어머니 들으시라고 아주 큰 소리로 통화를 했죠. 스피커폰으로요. 엄마, 나야. 우리 시어머니가 나더러 정사방이랑 헤어지라고 하네. 내가 너무 싫대. 그래서 우리 유진이도 데리고 꺼지래. 그러니까 엄마, 우리 가게 당장 빼. 정서방은 그 잘난 자존심에 장목 건물에 거의 공짜로 가게 오픈한 것도 자기 엄마한테 말 안 했나 봐. 나도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냥 이혼하고 엄마처럼 우리 딸 열심히 키울래. 그게 훨씬 낫겠어. 뭐야? 그 인간들이 진짜 너한테 그랬단 말이야? 아주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지. 내가 그 가게 빼주려고 얼마를 손해봤는데? 내가 사위 이뻐서 그 자리 가게를 줬나? 내 딸 살라고 해줬지. 알겠다. 당장 그놈의 가게부터 빼야지. 너 미련 갖지 말고 당장 나와. 뭐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가게가, 아니 이 건물이 사부인 거였어? 아니 어떻게 그런 말 없었잖아. 네 엄마 언제 건물 샀니? 아니 어떻게 건물을 사? 보험 팔아서 건물을 샀다고? 보험도 팔고 열심히 재테크도 하시고 그래서 재작년에 이 건물 사셨어요. 원래는 이 1층 고깃집 들어오는 거였는데 저희 엄마가 위약금 세게 물어주고 저희 가게 내주신 거거든요. 유진 아빠가 그런 말은 일절 안 했죠. 싫은 말도 못하지만 자기 자존심에 남한테 꿀리는 말도 못하는 모질이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는 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가게를 차렸다고 생각하셨어요? 이거 재퇴직금 올인한 거고 저희 엄마가 보증금의 월세까지 완전 대폭 할인해 주셔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째요? 헤어지라고 하셨고 저도 더 살 마음 없고 이제 네 거 내 거 제대로 갈라서 이혼할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기서 꺼질 사람은 제가 아니거든요. 아주머니가 아들 데리고 나가세요. 어차피 저희 주방에 직원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설마 이런 일 생길까봐 제가 비싸도 일식 셰프들 데리고 왔거든요. 뭐라고? 아니 나는... 시어머니는 아까까지만 해도 소리 지르며 잘만 떠들더니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어쩔 줄을 몰라 하셨는데 남편이 불안했는지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쩔쩔매는 자기 엄마를 보고 저한테 확인도 하지 않고 화를 냈는데 시어머니는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저한테 몰아붙이고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장면은 가게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요. 남편도 모든 사실을 알고는 자기 엄마를 원망하며 좌절했어요. 그리고 협의 이혼 안 하면 소송하겠다고 하니 남편이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쥐뿔 아무것도 없는 남편이 제가 없으면 밥이나 먹고 살겠어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이혼이 임박인데 벌이도 없는 자기 엄마랑 뭐 어쩌고 살게요? 그러니 죽자 살자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이미 확고하게 마음을 먹은 저를 설득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한번 마음먹으면 빠꾸가 없는 저희 엄마 성격상 가게부터 정리시켰는데요. 계속 장사하고 싶으면 제대로 보증금이랑 월세 내놓으라고 하니 지가 사장이라고 뻐길 때는 언제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제가 이혼 소장을 보내니 남편은 알겠다고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시아버님이 시어머니한테 방 얻어 살라고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장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 남편이 죽어도 다시 하기 싫다던 막노동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틈틈이 저를 찾아와 빌고 또 시어머니 역시 부빌 때는 저밖에 없어 미안하다 사정사정 했는데 기가 막혔네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귀신에 씌었나 봐. 아 내가 미쳤지. 너 같은 애가 또 어딨다고. 너한테 할 말 없다. 정말 미안해. 네가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면 다시는 내가 너한테 안 그러마. 정말이야. 막말로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없지 않니? 다 부족한 나 때문이지. 내가 니들 앞에 안 나타날게. 죽은 듯 살게. 그러면 되잖니. 아니다. 내가 니네 엄마한테도 가서 빌게. 사실은 부러워서 그랬어. 쥐뿔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돌도 잘 보고 당당하니까 배알이 꼬여서.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연신 안 나오는 눈물을 쥐어짜며 사정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한번 결심한 일을 바꾸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그 엄마의 그 딸이라 한번 정하면 무르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시라고 사정 봐서 애 양육비는 천천히 받겠다고 했는데요. 결혼할 때 남편이 해온 건 그대로 줬어요. 그래야 그 인간도 저한테 따지고 말고 할 빌미가 없죠. 어차피 그래봤자 남편이 들고 온 건 별로 없어서 아쉽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위자료 뜯어내야 하는데 그거 안 하는 대신 연락하지 말라고 약속도 야무지게 받았는데 이혼이 확정되던 날 저는 해방을 맞은 독립군의 심정이었어요. 친정엄마는 이혼할 당시 앞으로가 막막했다고 했지만 저는 든든한 엄마라는 뒷배가 있으니 좋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애써 참고 살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마침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저에게 다시 회사로 돌아오라는 감사한 제의를 해주셨는데 그리하여 지금은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장사도 나쁠 건 없었지만 뭐니 해도 하던 일이 최고더라고요.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전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매일 출근하면 행복했어요. 마치 대학 졸업하고 처음 입사했을 때 느꼈던 설레임과도 비슷했는데 언젠가 회사가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떠나보니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회사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요. 그리하여 지금은 신나게 일하고 또 엄마와 저희 딸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남들은 팔자 센 이혼한 모녀가 산다고 수군거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 제일 만족스러워요. 엄마와도 시간을 자주 보낼 수 있으니 어릴 때 한이 풀리는 것 같고 저보다 저희 딸을 더 잘 챙겨주는 엄마가 있어 너무 든든하기만 한데요. 남편과 살 때를 비교하면 삶의 질이라는 게 차원이 달라요. 매일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먹고 밤마다 엄마와 TV 드라마도 보고 수다도 떨고 하루를 마감하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 있죠. 저희 엄마는 똘똘한 건물 덕에 이젠 달리 일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덕을 이젠 제가 톡톡히 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려고요. 그저 저희 엄마는 건강하게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제부터는 못해본 거 전부 다 하고 많은 추억을 만들며 살아갈 거예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는 말 사실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는데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는 엄마 팔자를 닮아 이렇게 호강하고 산다고요. 반면 전 남편은 누굴 닮았는지 고생만 옴팡치게 하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평생 그렇게 저라는 복덩이를 놓친 걸 후회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사연이 쓰다 보니 많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추운 계절이 지나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